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대엔스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어플로우를 도커 컴포즈로 설치를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뿐만이 아니고 도커 컴포즈.yaml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분석까지도, 그리고 아파치 에어플로우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그 아키텍처에 대한 간단한 설명까지 같이 곁들이면서 최종적으로 설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T 파일을 한번 볼게요. 에어플로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로컬에 까는 방식도 있고, 도커 컴포즈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헬름 차트로 설치를 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환경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발용으로 에어플로우를 사용을 한다. 그랬을 때 가장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도커 컴포즈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컴퓨터에 도커가 깔려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커 컴포즈로 에어플로우를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에어플로우는 단순히 어떤 이미지 하나로만 이렇게 도커로 띄워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런 워커나 데이터베이스, 스케줄러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야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 같이 띄워야 되는데, 도커 컴포즈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에어플로우 시스템에 구성된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을 손쉽게 관리를 하고 한 번에 가동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도커 컴포즈 파일 작성은 이렇게 들여쓰기로 계층 속성을 정의하는 YAML이라는 포맷을 사용하게 됩니다. JSON이나 XML 형식과 어찌 보면 좀 비슷해요. 그래서 키 밸류 쌍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키 밸류 쌍을 나누는 게 JSO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괄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키 땡땡 밸류 이렇게 구성이 되죠. 하지만 YAML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서 어떤 키가 선언이 되면 들여쓰기로, 그 다음 하위 속성이 선언이 되고요. 그 다음 또 들여쓰기로 하위 속성이 선언이 되고,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커 컴포즈가 YAML 포맷을 활용을 해서 작성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실행 같은 경우에는 도커가 깔려 있다는 가정하에 도커 컴포즈.yaml 파일을 저희가 내려받겠죠. 그 파일이 있는 위치에서 도커 컴포즈 업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도커 컴포즈.yaml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링크를 눌러보면 도커 컴포즈.yaml 파일 이렇게 쭉 보이죠? 생각보다 길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쓴 IDE로 돌아가서 여기에 에어플로우 아파치 에어플로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폴더 아래에다가 도커 컴포즈.yaml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링크에서 봤던 요 내용을 전체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붙여넣기 하고 저장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도커 컴포즈.yaml 파일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PPT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 컴포즈.yaml 파일은 맨 처음에 x airflow common, 그리고 services, 그리고 세 번째로 volumes,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진짜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D로 들어가서 접어 볼게요. 제일 상위 거부터 접어 보게 되면 X Airflow Common 있고요. 그 다음 Services, Volume, 이렇게 가장 상위에 있는 키가 세 가지로 정의가 되죠. 그랬을 때 X Airflow Common 같은 경우는 에어플로우 시스템에서 공통 설정들을 정의하는 구간입니다. 맨 위에 위치를 하죠. 이건 도커의 문법인데 end를 붙이고 뒤에 Airflow Common 같은 스트링 값을 넘겨주면 그 이후에 있는 각 서비스들에서 이러한 문법으로 요 하위에 쓰여진 어떤 내용들을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불러와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공통 변수들을 모아놓은 구간이고요. 대표적인 것들에는 이미지명, 버전, 환경 변수, 볼륨 마운트, 의존성, 설치 패키지 등등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에어플로우 시스템을 이루는 모든 공통 변수를 명시해 둔 곳이 여기 airflow.cfg라는 파일입니다. 이 airflow.cfg 파일은 이 버전의 경우에는 도커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외부에서 따로 건드릴 수가 없는데, 도커 컴포즈.yaml 파일의 요 맨 처음 구간에서 여기 안에 설정된 내용들을 오버라이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좀 더 커스텀하게 변환시켜 가지고 띄우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 X에어플로우 커먼 쪽을 만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 구간에는 에어플로우 시스템을 구성하는 컨테이너화된 서비스들을 정의하는 구간이에요. 예를 들면 뭐 워커나 스케줄러, 그리고 웹서버, 즉 에어플로우 시스템이 하나의 그냥 컨테이너로만 구성이 되진 않고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하는 컨테이너가 한데 합쳐져 가지고 에어플로우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구성을 하는 컨테이너들이 서비스라는 구간 하위에 명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륨스는 메타DB로 설정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도커 볼륨을 정의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알아본 뒤에 야물 파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펼쳐서 보게 되면 End Airflow Common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쪽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적어놨죠. 그리고 나서 Environment 쪽에도 End Airflow Common env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이게 야물 파일이니까 들여쓰기로 계층을 구분하죠. 자, 그래서 요 중에 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end가 앞에 붙으면 이후에 서비스에서 요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봤을 때 요 아래쪽에, 그죠? 에어플로우 워커 쪽에서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쓰고 있죠. 워커뿐만이 아니고 에어플로우 이닛, 즉 초기화하는 컨테이너 쪽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아무튼 맨 위에 있는 요 X에어플로우 커먼스에 있는 것들은 공통 변수를 지정하는 구간이고요. 요 아래에 보시면 에어플로우와 매핑이 되어 있는 이렇게 볼륨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다음 유저, 그리고 의존성,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가장 상위인 X에어플로우 커먼스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한번 보게 되면, 자, 맨 처음에 메타DB로 사용되는 PostgreSQL에 대한 컨테이너가 하나 뜨고요. 그 다음은 Q를 관리하는 메모리DB, Redis, 그 다음에는 에어플로우 웹서버죠. 이 웹서버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저희가 에어플로우 UI를 8080 포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포트 매핑까지도 8080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에어플로우 스케줄러, 작업 태그를 파싱하고 그거의 스케줄에 맞게 큐에 이렇게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스케줄러 컨테이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 에어플로우 워커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 트리거러, 즉 비동기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에어플로우 트리거러 컨테이너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요 컨테이너도 하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맨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초기화나 환경 설정들을 쭉 초기화 시켜가지고 에어플로우가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에어플로우 이닛 컨테이너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 밑에는 에어플로우 CLI랑 플라워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따로 두 개가 더 있네요. 서비스에 보면 총 9가지의 컨테이너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볼륨이고요. 자, 그럼 다시 PPT로 돌아가가지고 에어플로우 컨테이너들이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물 파일 보면서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먼저 포스트그레스 같은 경우는 에어플로우의 메타DB예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나 작업 상태, 작업 진행된 그런 로그들 혹은 변수들, 그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레디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셀러리 익스큐터를 사용을 할 건데, 이 익스큐터를 사용 시에 작업 대기열을 관리하는 그런 브로커 역할을 하게 되는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에어플로우 웹서버는 UI,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스케줄러는 태그를 주기적으로 파싱을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 즉 배치성 작업을 주로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스케줄이 항상 있겠죠. 그 스케줄을 보고 워커의 작업을 할당하게 해주는 컨테이너고요. 에어플로우 워커 같은 경우는 이 컨테이너에서 태그에 명시된 실제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트리거러는 비동기 작업 처리를 담당하는 컨테이너고요. 이닛은 맨 먼저 수행이 되는데 계속 떠 있진 않고 에어플로우 시스템이 제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초기화해주는 어떤 역할들을 쭉 하고 꺼지는 그런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두 개는 선택적으로 저희가 띄울 수가 있는데, 에어플로우 CLI 같은 경우는 에어플로우의 명령어, 즉 CLI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한 임시 컨테이너가 되겠고, 플라워는 워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웹 UI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에어플로우 2버전에 대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유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이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에어플로우 마크가 들어있는 것들이 다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6개의 컨테이너가 협업을 해가지고 에어플로우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구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유저가 할 거는 대그스라는 폴더에 이렇게 대그 파일을 추가를 합니다.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추가를 하겠죠. 그럼 스케줄러가 그 대그 파일을 파싱을 하고요.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 스케줄러가 레디스 컨테이너에 큐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워커는 지정된 시간이 되면 큐에 저장된 작업을 가져와서 실행을 하고 작업 실행 정보나 어떤 로그들을 다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스트그레DB에 로그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스케줄러 역시도 대그의 객체 정보를 다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메타DB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API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웹 서버죠. 네, 이 버전에서는 웹 서버입니다. 웹 서버가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스캔을 해가지고 새로운 대그가 뜰 시에 UI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새로운 대그뿐만 아니고 작업이 돈 이력이나 어떤 로그들 이런 것들을 다 UI에 표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워 같은 경우는 레디스 컨테이너에 있는 작업을 바라보고 워커 상태와 작업 실행 현황 등등을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실질적으로 보는 부분은 여기 에어플로우 UI라던가 아니면 플라워의 상태 모니터링 UI 이 두 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앞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제 바로 도커 컴포즈를 활용해서 에어플로우 시스템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문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식 문서를 들어가게 되면 살짝 밑에 내리면 자, 맨 처음에 할 게 fetching docker compose.yam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YAML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리눅스 터미널에서 이 명령어를 치게 되면 에어플로우 3.02 버전이 로컬에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2.10 버전을 일단 띄울 거기 때문에 제가 밑에 설명란에 공유드린 그 링크에서 이렇게 2.10 버전에 대한 docker compose.yaml 파일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받고 나서 그 다음 할 거는 mkdir-p 해서 이렇게 4가지 폴더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즉 데그스, 로그스, 플러그인스, config 이렇게 4가지 폴더를 생성을 하고 echo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airflow UID는 뭐시기 라고 되어 있는 스트링 값을 .env 파일에 저장을 해주는 명령을 하나 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airflow UID를 5만으로 바꾼 다음에 docker compose up airflow init 명령을 통해 가지고 에어플로우 시스템이 설치가 되기 전에 초기화를 한번 쫙 시킨 다음에 airflow init으로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제 진짜로 docker compose up 명령어로 에어플로우 시스템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이 지금 PPT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설명에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 옆에 네, 이렇게 칸을 잘 나눠주고요. 터미널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을 열어서 지금 아파치 에어플로우 쪽으로 들어가 줄게요. 현재 이 위치에 터미널에 들어왔기 때문에 ls를 치게 되면 docker compose.yaml 하나밖에 안 나와 있죠. 그 상황에서 저희는 지금 docker compose.yaml 파일을 다운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3번까지는 완료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git 터미널을 하나 열어가지고 바로 5번부터 명령어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mkdir 해서 이 명령어들 쭉 치게 되면 자, 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4가지 폴더가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echo 6번도 쳐볼게요. 치게 되면 .env 파일이 하나 생기면서 그 안에 이렇게 숫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아마 사용자들마다 다 다를 건데 그 숫자를 5만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5만으로 바꾸고 저장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일단 초기화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네,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docker compose.yaml 파일을 받고 mkdir로 폴더 4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echo로 .env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 파일에 있는 내용을 바꿔주기만 하면 이제 에어플로우를 설치할 모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네, 그럼 클리어 잠시 하고요. 여기서 docker compose up airflow init 명령어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령어 치게 되면 한 몇 분 정도 걸려야 초기화가 다 되기 때문에 초기화가 다 되면 그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초기화가 다 되었고요. 초기화가 다 되면 터미널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도커 컴포즈 업 명령어를 치면 되는데 저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d 옵션까지 같이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리어 하고요.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 업 -d 명령을 치면 되겠습니다. 이 도커 컴포즈 명령어는 반드시 도커 컴포즈.yaml 파일이 있는 그 터미널 위치에서 쳐주셔야 이 파일의 위치를 인식을 하고 도커 컴포즈를 가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지금 컨테이너가 한창 만들어지고 있고 전 이전에 이 에어플로우 시스템을 설치한 적이 있어가지고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가 각각에 대해서 다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초 안 걸려서 이렇게 설치가 다 끝났는데 아마 처음 명령을 치시는 분들은 도커 이미지가 풀까지 다 되고 컨테이너가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살짝 터미널을 전체 화면으로 돌린 다음에 도커 ps 명령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6가지 컨테이너가 다 올라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 올라오기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이 컨테이너의 상태가 모두 헬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라도 스타팅이 되어 있으면 시스템에 제대로 접속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 1분 정도 충분히 기다려 주신 다음에 도커 ps 쳐서 컨테이너들 6개가 다 헬시 상태인 거 확인하시고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속 같은 경우는 웹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웹서버가 현재 8080 포트로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 로컬의 8080 포트로 접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로컬 호스트 8080 하게 되면 로그인하는 이런 창이 뜨죠. 이렇게 로그인하는 UI가 뜨게 되면 에어플로우가 도커 컴포즈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설치가 완료가 된 거예요. 자,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는 기본으로 세팅된 에어플로우 그리고 에어플로우 이렇게 치게 되면 로그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에어플로우가 잘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그스 폴더 아래에 어떤 에어플로우 스크립트를 놓아가지고 에어플로우의 작업을 실행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커 컴포즈.yaml 파일을 통해서 에어플로우 시스템을 올려보는 실습 과정을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 전에 도커 컴포즈.yaml 파일에 대한 어떤 구성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에어플로우 시스템의 아키텍처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설치만 딱 보면 YAML 파일을 받고 폴더 만들고 파일 만들고 한 다음에 도커 컴포즈 업으로 올리면 진짜 1분 안에도 설치를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론을 설명드린 이유는 그냥 설치해서 사용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튜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튜닝을 할 때 도커 컴포즈.yaml 파일을 기반으로 이 시스템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 이 도커 컴포즈.yaml 파일의 구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실행을 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설치에 앞서 좀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까지도 같이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면 에어플로우를 활용해서 작업을 구성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